의 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편하게 좀 그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채팅 한번 남겨주시면 또 같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대출받고 창업하면 큰일 난다. 2023년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왜 대출을 받으면 지금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새해는 잘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받은 금리 때문에 좀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그쵸, 네. 그쵸. 그 네. 금리가 오르면 네. 왜 저기 창업할 때 힘들까요, 보면?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왜 예예예. 힘들까요, 아니 보면? 당연한 건 아니고 음, 대출을 받으면 음, 빚을 인제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갚아야 되는 이자도 많아지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도 음. 네 그 이자가 너무 커지니까 예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 그쵸. 네 그 생각. 실제로 보면 이제 연초보다 지금 네. 이제 50% 정도는 금리가 더 지금 최소 50%, 아 그 최소 최소 50%. 50% 그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00% 이상 오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중요한 네. 거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해요.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 창업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번 달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어쨌거나 플러스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자 빼고 나머지를 또 내가 가져가는 건데 생활비도 빼야겠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거나 다 빼고 월급까지 빼고 100만 원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아 생각했을 때 네.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지금 1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예. 금리를 이제 한 2%라고 하면은 1억에 2%니까 200이잖아요. 그러면 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 네네네. 지금 그 2%짜리 금리가 이제 한 5%막 이렇게 돼. 두 배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 월 4, 50을 갚아야 되는 월 20만 원씩 음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죠. 무조건 창업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완전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금리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죠. 만약에 네. 수익률이 30%짜리 아이템이 있다. 그럼 지금 금리가 뭐 5%, 10%라고 해도 아 20%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이 5%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대출받고 창업하면은 대단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게 네. 23년에 나온 게 의미가 이게 그 엊그제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라고 이제 하나은행 쪽에 아 예.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네. 지금 보면은 앞으로 2023년에 이제 경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나금융연구소 이제 23년 경제금융 전망을 보면 더 자세한 자료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음.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죠. 네. 이 전쟁이 여파 때문에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음. 이게 당장 해결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그쵸. 그 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간에 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많은 그런 기업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기업들이 어느 쪽이지? 무역 협조가 기업 관련된 그 네. 하여튼 전쟁을 하면서 예. 제일 컸던 게 뭐냐면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어 그렇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물가가 많이 상.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라던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필요한데 어떤 나라들은 이제 가스가 없대요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 못 받아 특히 유럽 같은 음 경우.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자원 확보라던가 네.
이제 원자재 상승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평화적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아. 그 비즈니스에 프렌들리하진 않겠죠. 사업하기는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긴축이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이제 긴축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는데 이제는 음.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어디가 주로 걷어들일까? 미국이 걷어들이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아. 올리면 그러니까 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면 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고. 그죠? 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자 1%를 주면 네. 거기다 우리나라보다 안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 정도 줘야지 서로 대화가 성립하는데 우리나라 아.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저기 외화 자본들이 많이 나가면서 환율도 증가하고 있죠. 환율 증가도 대단히 중요가 됐고 네.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시중에 뿌린 돈을 회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여기서 있는 통화 긴축에 대한 개념이죠. 음.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회수된다는 거를 네. 창업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금을 푼다는 거는 대출받기 쉽다는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우리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다 걷어들이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돈을 꿀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돈 없으면 망한다. 망한다. 그런 네.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되고 그리고 네. 현재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예전에는 아. 담보대출 같은 것도 네. 5억 담보 해주던 게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받는데 네.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훨씬 더 지겠죠. 그런 부분들. 일단 어쨌거나 네.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물가는 높고 그리고 돈이 없어 시중에 돈을 이제 음. 이제 금리를 높이면서 이게 돈을 다 회수하는 구조단 말이야. 네. 근데 사업자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잘 그렇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이 그 돈이 이제 돈이 이제 단월 그래서 이제 돈이 지금 이제 잠깐 끊겼어요. 한 분이 저기 약간 음성이 이제 간헐적으로 끊기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잠깐만 한번 제가 세팅을 한번 좀 볼게요. 야 네.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 저기 가끔씩 끊긴다고 하셔가지고 더 끊기시면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진행하고 끊어질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지. 우리가 코로나 이슈 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 때는 대출받기가 쉬웠어요. 금리가 낮고 그리고 어디 투자해서 수익을 금리 예적금 수익이 워낙 낮다 보니까 차라리 벤처 투자를 하자. 음. 그래가지고 투자 이슈가 됐거든요. 투자 음. 붐이 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렇죠. 그런 상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아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이제 그림 속으로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쪽에 하나가 이제 저성장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급변을 하고 있어. 네, 뭔가 급변을 하고 있어. 근데 네. 이 급변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급변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위에서 막 바위 같은 게 내려오고 막 땅이 갈라져 봐. 물론 거기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산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죽는 사람.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존의 관점에서는 이럴 때는 어디 안전한 데 숨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내용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존하려면 어디 저기 좀 땅파고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네.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을 이제 받으면 조금 더 어렵다는 거에 대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DP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죠? 국내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이죠. 네.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2.6%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엔 1%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뭐 선진국화 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은 확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물가 보시면 3.5%.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금년에 100원을 벌었으면 내년에는 101.8원 정도 번다는 얘기인데 음. 물가는 3.5니까 오히려 손해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국고 3년 금리를 보시면 지금 내년에 이제 4%까지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설명.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데에서 해볼게요. 그 국공채가 올라간다는 국공채가 이제 올라간다는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금리 국가에서 조달하는 이제 대출 금리가 있거든요. 이게 4%까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은행은 4%로 하면은 남는 게 없잖아, 본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네. 플러스 뭐 2%뭐 이렇게 더하지 않겠어요, 보면은.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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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실제로 최소한 우리는 얼마로 빌려야 돼요? 근데 1금융권 은행이 만약에 2%를 받는다라고 하면 2금융권은 얼마를 받을까요? 캐피탈 카드사 이런데 금융권. 그렇죠. 금융권은 금융권은 여기서 또 플러스 뭐 4. 이상이죠. 10%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대 금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국채 금리가 4%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는 국가의 채권이 4%인 거지. 이게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수수료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최소 6% 이상, 웬만하면 8% 가고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네. 이런 은행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6%에서 8% 빌리는데 사업이 안 돼서 이제 이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10%대 이상으로 뛰고 그것도 아까처럼 하는 되니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고 창업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고 창업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순간부터는 인생 괴로워집니다. 대출을 안 받고 저 있기는 있기는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네네. 있기는 있는데 인제 네. 보들 같은 하다 아. 보면은 처음에 100% 내 돈 갖고 하는 경우가 없고 못해도 한 예. 30% 정도는 대출을 이렇게 끼릴 수가 있는데 30% 정도 대출이라고 봤을 때도 그 의미가 크지만 대출이 100% 넘어가시는 분도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하시고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한 게 하나라도 안 맞아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래서 미국 금리가 네, 전망이 예. 지금 나왔습니다. 미국은 어. 금리를 언제 23년 6월까지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올리냐면 10%까지 올릴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은 6%까지 올린다고 지금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면은 미국이 4%인데 우리나라 3.75%예요. 그건 4%인데 우리나라 3.75%. 여기서 미국이 6%면 우리나라 몇 프로? 7%. 뭐 이런 식으로 봐야지 맞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거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7%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3% 정도 은행 수익이라고 하면 우리는 10%로 빌려야 돼. 근데 2금융권 가면 한 15%, 20% 빌려야 되고 3금융권 가면 뭐 말할 거 없죠. 네. 그러면 20% 이자 감당이 가능하냐 이거지.
우리가 최근에 금년 초만 해도 막 2%, 3%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적금 같은 걸 넣어서 돈을 불리는 분들도 3년짜리 적금 넣으면 되죠. 왜냐하면 최대한 단기 저축해가지고 네. 넣고 좀 지나면 오를 거니까 그때 네. 가서 다시 또 넣고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외화자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 기준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투자 같은 관점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현 씨한테 투자를 해. 네. 투자를 해. 저에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5%란 말이야. 네. 그럼 내가 그러면 3%만 주세요 할까? 난 2% 손해 보는 거잖아. 네.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내놔라 이러겠죠. 최소한. 근데 뭘 믿고? 막 이러면 뭐 저를 믿어 확실한 주실까요? 안보가 없으면은 한 20% 달라. 그게 여기서 있는 기대 수익률 단 용어고 음. 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표현을 쓰고요.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해. 요구 아. 수익률이라고 하냐면 기대랑 요구가 같은 말인데 네.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 아. 투자자가 이제 대출 이제 받는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수익이 당연히 올라갈 음. 수밖에 없지. 그쵸. 기준금리가 올라. 그래서 자금 조달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 음. 수익률을 맞춰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죠. 왜냐하면 내년에만 해도 최저월급 올라가죠. 원자재 네. 값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네.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아서 무슨 뭐 터지는 데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경쟁 경쟁이 치열하면 일반적으로 치열하죠. 망하죠. 그런 부분에서 되는 거죠. 지금 아유 맞아요. 상금융권 지금 14%대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기 30%대에도 네, 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이 대단히 그런 위협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창업을 하신다는 분은 좀 말리고 싶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한 20% 이상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어. 음. 갚으면 되니까. 근데 보장할 수 있냐? 사업을. 음. 내 생각과 네. 다르게 안 될 수 있는 게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제가 좀 격가지 얘기인데 예전에 홍대에서 제가 창업학원을 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네. 학원 옆에 되게 쬐끄만 커피숍이 있었는데 1층에. 아 네. 그죠, 그죠. 있었어요, 1층에 쬐끄만 있었어요. 커피숍이 있고 가끔 갔었는데. 예, 네. 그거 막 대학교에 옆에 홍익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익대학교에 막 커피 배달도 하고 막 네. 도장 10개 찍으면 커피 하나 주고 막 그런 데가 음. 있었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됐거든. 저희도 네. 많이 갔습니다. 겸하고 맞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커피숍 옆에 엄청난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숍들이 그러니까 작은 커피숍에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 커피숍 사장님이 얼굴이 일그러져 가고 정말 요즘 버티다고 하더니 시간이 찰필 지나다가 망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거기는 수익이 잘 나는 사업지 아시죠? 맞아요. 바글바글하고. 근데 네. 그렇게 큰 경쟁사 한두 개 들어보니까 사업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어느 시점에 안 될 수 있고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업인데 음. 그 잘 되고 있다는 것만 믿고 했다가 안 되는 상황 오면 홀딱 날아갈 수 있다는 그 거지. 어떤 그 모든 거의 원인이 대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금리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음. 물가 인상랑 이제 물가 인상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크겠다고 보고 놀라운 거는 자동차 할부도 지금 10%대 올라갔어요 지금. 아. 그래서 여기 그 최근 내용을 보시면 네.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자 뉴스를 보면 자동차 할부 금리가 이제 연 6에서 7% 정도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뛴 거지 지금 10%까지 거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할 경우에 한 9%, 10%까지 내면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1톤 트럭 하나 가지고 농다를 한다든지 네.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아니면 네. 탑차 같은 거에서 택배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화물이나 운송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 대출이 10%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차 사야 되는데 네. 새 차 사자니 답이 안 나와 지금.
그죠? 이거 거기다 기름값이 싸냐고. 그죠? 어, 그러니까 화물하니까 바로 이해되죠. 원자재값, 기름값 비싸지? 금리 네. 올라갔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 담보대출도 세. 은행이나 정부에서도 잠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여전체라는 개념을 혹시 여러분이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전체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채권이라는 거예요. 여전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거는 뭐냐면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은행은 자체 채권 조달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카드사나 캐피털은 이제 여신 전문 금융채권 여전체를 발행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금융권 쪽에서 많이 쓴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이금융권에서. 근데 여전체가 지금 보면 1월에 2.5%였거든요. 네. 지금 6%로 올랐어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죠. 이금융권은 당연히 10%가 넘죠. 넘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저기 돈이 급하면 캐피털이나 카드론 이런 데서 그렇- 많이들 받거든요. 보험이나 네. 그죠. 근데 보험 캐피털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크할 거는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출 한도 조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대출 한도가 4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번 달 4천만 원이니까 이번 달 내가 대출 받을 필요 없고 다음 달에 뭐 필요하면 받아야지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다음 달에 이 4천이 2천으로 2천. 줄어. 왜? 또 어려우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 또 막 뛰었어. 금리는 오르는데 한도가 줄어든다. 이런 현상들이 한동안 계속된다. 근데 왜 이 현상들이 한동안 계속될까? 미국은 금리를 왜 올릴까요? 많은 데서 이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네. 근데 저희도 뭐 네. 전문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또 경제를 달래. 미국은 금리를 왜 올릴까요? 그 거기도 경제 죽으라고 금리 올려요. 아니 그거 지원이 많이 나가. 돈을 회수한다. 네, 회수한. 왜 회수해야 돼요? 그 말이 맞는데 그 하나가 빠졌어. 네. 왜 회수를 왜 하지? 아니, 뭘 나 잘 죄송해, 보면은. 몰라가지고. 나도 몰라. 똑같아, 아,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그 네. 이유가 네. 그거래요, 보면은. 저도 이제 아주 전통한 저명 경제 뭐 그런 거. 음. 금리가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예, 아, 물가가 너무 네. 오르니까 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방법이 금리. 아, 그래요? 응, 응, 응. 그래도 오. 물가가 미국이 너무 올라가니까 네. 나라가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야. 그러면 아. 물가를 올리려면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중에 아. 풀어 있는 돈을 회수를 해버리면 다시 오.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아.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 개념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와. 코로나 때 우리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뒤에서 네. 이따가 또 설명드릴 내용하고 네. 같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네. 미국은 코로나 때 만약에 만을 풀었으면 우리나라는 한 500 풀었나? 지금 그게 지금 문제예요. 막 500, 1000 풀었나?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돈을 안 풀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돈을 안 풀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코로나 때 돈을. 그러니까 미국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어. 그래서 네.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네. 우리가 회수하겠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기업들 어려울 때 소상공인 돈 많이 풀었냐고. 안 풀었거든. 니네가 참고 버텨라. 코로나 지원금 되게 조금 나왔어요. 막 음.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그렇죠, 나왔다고. 그렇죠. 미국 5천만 원, 1억 원 줄 때. 우리나라 100만 원. 그거 안 갚아도 되는 돈 줬어. 규모가 다르네요. 규모가 달라, 예. 급이. 그래 놓고 음. 갑자기 갑자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혜택 받은 건 없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음. 기업도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대출을 안 받고 창업하셨는데 와. 곧 수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오. 그런 상황이시군요. 대출을 근데 뭐 이거는 저기 이제 트래벨링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얘기를 나중에 좀 드리면 어 그래도요. 대출을 안 받으신 상황이시고 지금 창업을 했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을 받는 걸로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고정금리로 주는 걸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2023년 창업 자금이 이제 12월 정도부터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은 2022년에도 그런 자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고정금리 자금 뭐가 있었죠? 네?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네. 서당계 10년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않나? 아 서당계 10년인데 말말 짓기만 해서 지키면 말말 짓기만 해가지고. 청년이면 이제 청년 전용 창업 자금 1억 원 고정 있었고 과거에 폐업한 적이 있었던 분은 이제 재창업 대창업. 시험 자금 네. 고정금리 또 있죠. 네. 그리고 또 뭐가 고정금리가 우리가 소상공인 자금 중에서는 네. 이제 위기 지역 사업하신 분 그런 경우가 있고 어. 그리고 고정금리 상품이 있고 그리고 초저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초저금리. 나중에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초저금리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저금리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국채금리랑 맞게 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있고 창업 기업이시면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시면 초저금리 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가 있을 거예요. 3년 미만인 경우, 4년 이상인 경우는 초저금리는 좀 있고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뭐 10% 이렇게 나오진 않죠. 음. 기준금리가 4%면 한 5, 6%. 정책 자금이 좋은 게 정부 지원 대출은 그래도 거의 기준금리보다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음. 장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 여기 위에 이 내용을 보면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중기부가 2023년에 예산을 감축한다고 있어요. 얼마? 얼마? 3점. 저기 보면 정답이 써 있잖아요. 5.3조 원. 아 5.3조 5.3조, 원. 5.3조 원. 죄송합니다. 5.3조 여기만 원. 봐가지고. 중기부가 5조 원을 감축했다는 거야. 어어어. 5조를 감축했다. 예산을. 네네네네. 어.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미국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그걸 취급을 했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음. 거기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도 그 매장이 폐업하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음. 한 5천에서 1억은 그냥 줬다고. 안 갚아도 되는 음. 돈으로 줬다고. 음.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줘야 1,0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대출을 조금 주긴 했지. 그 그렇죠. 대출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었죠. 미국이 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1억을 줬냐. 옛날에 미국이 경제가 어려울 때 대출을 해줬더니 그게 나중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가가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 어려워졌을 때 대출로 지원한 게 아니라 무상지원금으로 풀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랐고 금리를 회수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상지원금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은 뭐 코에나 붙이냐고 못 붙인다고. 물론 도움이 정말.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니 그죠? 예 그죠? 그렇죠. 그렇긴 그렇잖아요. 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무상지원금도 아니고 대출 베이스로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돈 주지 않았냐 그러고 대단히 아.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안 그래도 돈이 무상 지원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코로나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출은 3년 정도 짧은 만기는 3년, 네. 긴 만기는 5년, 음. 7년, 10년 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 3년 정도는 만기가 3년 정도 보통 거치 기간이라고 하면 4년째부터는 원리금 상환. 그러니까 이제는 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코로나 다 해제가 됐냐? 피해 복구가 다 됐냐? 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위험한 업체들이 계속 많이
그래서 정부가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 구제한다는 대출발 기금 같은 거 넣긴 했는데 실은 폐업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거는 또 필요하죠. 근데 버티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는 어떻게든 힘들게 대출 받아가면서 음. 자금 수혈 받아서 버티는 분들에 대한 그런 구제를 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야죠. 늘려야 되지. 늘려야죠. 예산 5.3조. 아,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네. 중기부가 위에 보시면 내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삭감했어. 자, 보복 삭감 이게 제일. 그리고 벤처 창업 기업들 지원도 5천억 삭감. 삭감 안 한 게 어디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피해 보상은 종료했다. 그리고 추가 대출 안 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한 지금 흔히 이 주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기부가 예산을 줄이는. 그러면 내가 대출을 신청해도 어떻게 될까? 예산이 줄어들. 예산이 없지는 않아. 그 예산이 준 거예요. 예산이 주는데요. 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네. 신청자는 증가하죠. 자금 네. 신청자는 많아지는데 예산이 많아지겠지. 줄어. 그러면 경쟁이 박 터지게 돼. 그러면 돈이 은행이라고 생각해. 네. 그러면 네. 경쟁이 박 터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줘? 불량한 기업한테 주나? 아니면 어려운 기업한테 돈 줘? 그렇죠. 민간 기관은 그게 말이 돼요. 네. 민간 기관은 본인들이 손해나면 안 되니까 내 그렇죠. 돈 주고 내가 사업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량한 데다가 투자. 정부는 어려운 기업 지원하라고 만든. 그런데 어려운 기업 지원하라고 만들었는데 어려운 기업한테 돈을 안 줘버리네. 그러니까 자금도 경쟁이 든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한 5천 줬던 게 금액이 삭감돼요. 인터넷상.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예산이 없는. 예산을 쪼개주. 그러면 예산을 쪼개주던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탈락시켜버리던지. 그래서도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막그 같으면 선배 창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사장님들 그러면 사장님 그 창업할 때 돈 얼마 받았어요? 아,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7천만 원 받았어. 아, 그럼 나도 7천 받겠다. 2023년에 창업하면 7천이 나올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산 줄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특성이나 대표자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하면 어쨌든 간에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중기부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중기부의 또 하나의 흘레이를 보면 요겁니다. 내년도 예산안 그 앞으로 이제 5년간 정부에서 이제 하기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스타트업 상위 1000개사에 2조 원을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사업화 1000개사 3년 동안 2에서 6억, R&D 850억, 850개사, 후속 지원 100개사 해서 총 1000개사한테 얼마예요? 3년에 그냥 4억, 1년에 한 얼마씩 주는 거야. 잘 받는 기업들은 1년에 10억씩 받는다는 거야. 못 받는 기업들도 1년에 1억씩은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한테 여기 5년간 정부 예산 보세요. 7,200억, 5천억, 1,000억, 거의 2조. 상위 1000개사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대형 기업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정부의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700만 개사라고. 하위 690만 개사. 9천 개사인가? 699만 9천 개사네. 소외되죠. 어디 소외? 없지. 그런 문제 생겨. 그러니까 내가 작은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 동네에서 작은 매장을 이렇게 차리고 사업하는 분한테 많이 불리한 거지.
정부 정책은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만 밀어주겠다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하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기해가지고 네.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상위 청계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예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 정부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정권이 들어와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옛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내세운 게 이거거든요. 지금 소외된 기업 할 거냐. 여러분이 상위 청계사면은 대출 받아야지. 그렇죠. 정부에서 팍팍 받아야지. 밀어주니까 대출 받고 성장해야지. 근데 받아야죠. 상위 청계사 아닌 소위 699을 아껴 그저 각자 도생 그러겠지. 그래서 결론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 자금 특히 중기부 기준으로도 최소 5조 이상 감소.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할 때 지자체 대출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거라고 늘겠냐고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죠. 정부 자금은 일단 최소 5조 이상 감소. 그러니까 신청하는 기업들이 경쟁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평균 지원 금액이 하락하죠. 그리고 아까처럼 잘 나가는 기업들 밀어주잖아요. 상업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쓸어 담고요. 못 나가는 기업들은 맨날 쫄쫄 굶는 거야. 그러니까 자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력으로 모질러 가면은 죽어라 이거야 그냥. 망하는 거밖에. 소상공인 좀 위기다. 그래서 정부 1금융권이나 정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어떻게 하냐? 2금융권 가야 되잖아. 2금융권 아까 여전체 급상승. 그리고 실은 여기 한 가지 내용이 좀 숨어 있는 거죠. 전체가 급상승하게.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랑 흥국생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보통 그런 개념이 가거든요. 일단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라 그러고 이게 제일 신용도가 높아.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미국 국채랑 한국 국채 누가 더 좋아? 미국 국채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지금 금리가 오히려 더 한국보다 좋으니까 돈이 많이 그러니까 환율 상승했지. 네. 그런 문제 지금 나왔다 이거. 어쨌거나 국채가 그래도 제일 싼 겁니다. 한국 중에. 우리나라는 제일 싼 게 국채고 그 다음이 나온 게 지방채야. 그 레고랜드에서 지급 보증하기로 했던 강원도는 지방채로 들어. 근데 강원도가 지방채 지급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믿을 만한 게 국채랑 지방채. 거기에 대한 신용이 깨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모든 거의 기준이 국채로 가요. 국채가 1%면 지방채는 1% 알파야. 아니 1.5%막 이런 식이지. 그럼 지방채가 1%면 5%면 은행은 2%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은행이 2%면 카드나 캐피탈은 4%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이거든요.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영어로 리스크 프리미엄. 근데 지금 레고랜드에서 강원도 지급보증 사건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증했어. 그럼 지방채가 올라가, 은행도 올라가, 캐피탈도 올라가. 그렇죠? 위로 갈수록 어려워.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은행하고 캐피탈하고 중간 영역에 회사채가 있어, 회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흥국생명도 매년 이렇게 콜옵션 행사를 회사채도 봅니다. 였고 이게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자금이 있어야 이게 돌 거 아니야. 서로 그렇죠. 그 투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줄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투자금이 네. 안 돌아. 아.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자금 조달 쉽지 않아.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아까처럼 최소 국채 베이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트업은 그 어디 뭐 회사채 같은 거 등급 평가해도 등급이 안 나와요. 정크본드라 그래. 가면 아. 쓰레기 세권. 근데 이런 얘기할 좀 미안하지만 그게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최저 등급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 수익률 6% 최소 10%고 웬만하면 20%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 이 시장의 논리가. 그래서
시장의 논리가 이렇기 때문에 원래 조달도 어렵고 대출이자가 비싼 거를 커버해 주는 게 정부 자금이었고, 정부 대출은 민간에 가면 스타트업은 대출이 안 나오고 대출을 받아도 금액이 작고 금액이 작은데 금리는 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정부 자금으로 원래는 폐업하고 했다. 정부에서 5천 1억 2억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증기금 같은 경우 보통 10년 만기고 직접 대출 상품 같은 경우 5년 만기. 만기도 길고 하고 그래서 많이 근데 5조 감소. 그러면 5조면 느낌이 5천만 원씩 몇 기업이 받으면 나도 숫자를 저 지금 계산해갖고 계산이 안 되는데. 생각하면 만 원씩 1억씩 네. 1억씩 1000명이면은 1000억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1억씩 만 명이면 1조네. 5조라는 거는 한 기업한테 1억씩 줬을 때 5만 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천씩 주면 10만 개를 지원하죠. 그럼 기업당 5천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10만 개를 지원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창업 기업이 지금 7년짜까지 하면 100만 개고 그리고 7년까지 하면 100만 개입니다. 어, 한 해 신생 창업 기업이 10만 개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씩 신생 창업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나간 거야. 그러니까 5조라는 거는 5천만 원씩 10만 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인데 왜 날아갔어? 그렇게 돼. 그렇게 말 받았네요. 느낌이 옵니다. 예, 느낌. 그래서 예. 굉장히 세지. 가능하면 대출 안 받고 창업하자. 그럼 만약에 대출 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대출에 대한 아까 한 분이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금이 수혈이 곧 필요하다고 하면은 4, 4분기는 대출 안 나옵니다. 지금 12월까지. 그래서 만약에 정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무조건 1월을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1월이 자금 받기가 제일 수월해. 근데 1월에 자금을 받으려면 12월까지 자금 조달 준비를 끝내놔야 돼. 자금 조달을 받을 때 우리가 여신 평가를 받잖아. 평가 받을 수 있는 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1, 2월에 기회가 왔을 때 좀 금리가 높아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네. 자금 담당 직원이 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막 대출 같은 거 이거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직원이 집에 야 이거 왜 또 받냐고. 예, 회사가 금 이자가 얼만데. 예. 근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대출을 받을수록 이자가 올라가. 예. 근데 지금 받는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일 수 있어. 맞죠? 만약에 내년 음, 저 전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전망대로 미국이 6%까지 올라가면 미국이 6%면 우리나라 8%지. 8%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4%로 받으면 지금 아까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가 4%. 예. 지금 받는 게 저렴한 거죠. 그런 의미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대출 받고 창업하면 사장님 큰일 난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말씀 나눴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